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 1,500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222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A씨는 입국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 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30대 여성 B씨도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 적발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2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명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의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유입 환자, 특히 미국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처럼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행 첫날인데요. 공항 상황을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의무격리는 물론 무조건 사흘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앱도 깔아서 이제 연락처 다 남기고 2주간 격리는 하되 증상이 생겨야만 검사를 했던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겁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생활시설로 이동해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습니다. 3일 내 의무검사 등 바뀐 절차를 몰라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는 따로 얘기를 못 들었고 이런 얘기는 안 써있는 검사 어디 봐야 된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아 조기 귀국을 택한 유학생, 주재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거리도 아예 사람이 안 다니고 이제 음식점도 안 하고 되게 마트들도 이제 줄 길게 서서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상당수 지자체는 미국발 입국자 전수 검사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처음부터 이거 코로나 해서 그때부터 대책 안내하러 나왔어요. 또 오늘부터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됐고 우리 국민을 입국 금지한 90개 해외 지역에 대해선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중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두들 일상으로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 방역 체제 전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중들로 꽉 찬 프로야구 경기장, 올해는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당초 3월 말 예정이었던 프로야구가 앞으로 개막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경기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장 구매 대신 사전 예매,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침방울이 튀는 격렬한 구호나 응원은 자제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관람객들을 야구장 밖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직관 대신 온라인이나 VR을 이용한 중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중인 구체적 실천 지침입니다. 정부는 일상생활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국민에게 5가지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2팔 간격 거리를 두며 30초간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실내에선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기 등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주 동안 수렴해 구체적 생활방역 수칙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 사람들 잘 안 지키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는 좀 더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나 여러 이제 체육관들 모두 이제 문을 닫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후반쯤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55만 명을 넘긴 미국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 재가동 논의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인근의 주말 직거래 장터. 손님도 상인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교회와 성당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55만여 명, 사망자 2만 2천여 명에 이르지만 한편으론 확산세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 IHME는 11일 기준 주말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는 점점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he models do show that we are very close to the peak, and so I think that information is accurate. 하지만 미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5월 1일 경제활동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점진적,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You could logically say that if you had a process that was ongoing and you started mitigation earlier, you could have saved lives. Obviously, no one is going to deny that. 미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를 해임했다라고 쓴 로렌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맞은 부활절. 지구촌이 유례없는 고독한 부활절을 보냈지만 기독교 신자도 신자가 아닌 이들도 희망을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였을 겁니다. 달라진 부활절 풍경,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합니다. 봉쇄령으로 멈춰선 밀라노. 부활절에도 텅 빈 대성당 앞에 노랫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오르간 연주자만 동행한 무관중 공연은 유튜브로 중계돼 2천만 번 조회됐고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구촌에 희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85만 명을 넘어섰고 1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70%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에 봉쇄되고 격리된 채 맞은 유럽의 부활절. 마스크를 쓴 신부가 집안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대형 주차장은 예배당이 됐습니다. 확성기로 온라인으로 믿음과 용기를 북돋고 창가에서 노래하고 초콜릿을 나누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Nós estamos sozinhos em casa. É uma enorme alegria no nosso coração vermos o nosso pároco e vermos Jesus a abençoar.
해마다 수만 명이 운집했던 바티칸의 부활절 대축일 미사도 신도 없이 사상 처음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Al coronavirus, ai malati, a coloro che sono morti e ai familiari che piangono per la scomparsa dei loro cari. 넉 달째 세계인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 부활절 풍경마저 바꿔놨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이제 자정이 넘어서 총선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이어갑니다. 앞서 어제는 이른바 험지, 대구 경북에서 지역 장벽을 뛰어넘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려를 낳았던 과반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험지와 격전지에 막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처음 경북을 찾은 이낙연 위원장의 일성, 지역주의 장벽을 낮추자는 거였습니다. 통합당을 향한 쓴소리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뽑는 것, 말도 품격 있게 하는 사람 뽑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정치인 뽑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제는 일당은 됐고 과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는 아슬아슬한 지역이 많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 등의 범진보 180석 달성 발언을 파고드는 통합당을 겨냥했습니다. 앉는 소리로 표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생당은 두 비례정당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양당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해요.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한 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마지막 60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총선 하루 전인 오늘 민주당과 민생당은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마지막 총력 유세를 이어갑니다. 정의당은 창원과 인천, 경기 고양 지역구 후보 지원에 주력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지역 집중 유세전에 나섭니다. 앞서 어제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찾아 중원 표심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읍소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경제 회복 머리띠를 두르고 나선 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권 견제론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범진보 180석 달성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180표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견제가 필요합니다.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되는데 이 같은 읍소, 통합당 긴급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와 당내 판세 분석을 해보니 개헌 저지선인 100석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당내 비관론에 엄살이라고 선을 긋고 거듭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조국 바이러스와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로 시작하는 형제 정당에 꼭 투표해달라며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통합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한 표를 호소하고 서울 10여 개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2주 동안의 국토종주를 마치고 오늘 서울로 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 부문의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열흘간이긴 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2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한 곳도 수출이 줄면서 어제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25만여 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 어제부터 닷새 동안 SUV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수출 부진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동차 판매가 어려워져 수출용 차량의 비중이 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기아차도 수출 비중이 높은 공장 3곳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22억 달러,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마이너스였고 유가 급락까지 겹치며 석유 제품은 48%나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미국, EU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줄었고 수입도 1년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도 전체 수출은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이미 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주요국 선진국 시장들의 수요가 급감하는 영향이 더해지면서 4월 들어서 수출이 더욱 빠르게 위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수출마저 타격이 더 커진다면 경기 회복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경기 운영에 전반적인 부담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자금 지원 등 수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화요일 낮 기온 서울이 20도, 목요일 23도까지 올라서 한낮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중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이 0도, 춘천과 세종, 안동 1도 등으로 중부와 일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서 일교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과 청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고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